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짐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뜨겁습니다. 특히나 강남은 지금 계좌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습니다. 계좌가 안 나온다는 뜻이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계좌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이제 집 보러 가죠.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부동산한테 얘기하죠. 계좌번호 좀 주세요. 가계약금 넣어야 되니까. 가계약금이라도 넣고 이제 날을 잡아서 계약금을 넣는데 지금은 그 계좌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집을 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집 보여주세요. 좀 깎아주세요란 말은 이제 강남에서 할 수 없다. 실종이고요. 계좌가 나오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사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확인하니까 현장에서 하는 말이 일단 공동중개는 하지 않는다. 와. 집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들고 현장에 와서 기다리다가 운 좋게 계좌번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쏘는 사람이 당첨이다. 와, 거기 중개업자 진짜 부럽다. 근데 중개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죠. 물건이 없으니까요. 서로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이제 그 대치동에서 네. 밥을 먹고 왔거든요. 사촌 누나가 이제 레미안 팰리스 사는데 네. 마침 오늘 소식을 좀 전해주더라고요. 오.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앞에 이제 성경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우선미라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오늘 물건이 하나 나왔대요. 와. 파는 물건이 나왔는데 네. 7분이 서로 잡겠다고 상당한 결투를 벌였다는 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을 근데 가격이라도 저렴하면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언제 생기냐면은요. 특별히 금매물이 하나 나왔을 때 막 이렇게 계좌 빨리 좀 주세요. 싸게 나왔을 때. 그렇죠. 아 네. 이거 빨리 계좌 주세요. 내가 안 보고 쏠게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금매도 아니고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투가 얹어서라도 벌어지고 줄 있습니다. 테니까 계좌만 다오. 지금 그러고 제발 다들 계좌만 달라. 야, 근데 지금 뭐 강남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잠삼대청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네. 이것도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제 친구가 네. 임장을 간 거예요 오늘. 아, 네네. 그래서 정말 갈아타기를 하려고 갔는데 행당, 뭐 왕류, 담류 다 돌아다니는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없습니다. 풍선 효과. 살 게 없대요 지금 살게 거기조차. 없습니다. 네. 주간 변동률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이미 반영이 됐어요. 장삼대청, 잠실 같은 경우 송파구죠. 0.72% 주간 변동률. 야. 저는 이런 숫자 본 적이 언제 봤지? 내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급등했을 때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0.72%가 2018년 2월 1주차가 0.76%였거든요. 그러니까 7년 1개월, 7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네.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올라가던 상승장이었어요. 네. 2013년까지 이제 조정장 집값이 떨어졌었고요. 2014년부터 꿈틀꿈틀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2016년 뭐 탄핵되면서 잠깐 주춤하고 2017년 5월부터 계속 올라가던 네. 한마디로 시동을 걸고 자동차에 기름 가득 넣고 정비도 끝나고 출발할까? 출발하는 상황이고 네. 지금은 정비도 끝나지 않았고 네. 조정의 구간이거든요. 2021년까지 상승장이 끝났고 사실은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 정비도 끝나지 않고 기름도 차지도 않았는데 네. 급가속을 우리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야. 제로백이 너무 2초 빠르다. 정도로 보면 제로백 될까요? 2초. 지금 순식간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네. 지금 한 달이에요. 길게 잡아도 1월에서 3월까지 두 달인데 그렇죠.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지금 시속 200km로 급 가속을 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차 상태가 좋진 않아. 차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불안한 거죠. 아. 과연 이 속도로 얼마나 더 달릴 수가 있을까? 네. 자, 이 달리는 자동차를 보니까 장삼대청 달리죠. 옆 동네.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횡당, 성동. 예. 그렇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저것 봐라. 우리는 무도강. 근데 그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지 않아요. 네. 부자들이라도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중과세 그렇죠.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채부터 거의 두드려 맞잖아요. 세채 두들겨 맞죠. 네. 취득세도 두들겨 맞고. 그러면 마포나 성동이나 용산에 집 하나 가진 분이 팔고 이제 강남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강남 집값 올라갔죠? 네. 그럼 내 집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값도 올라가야죠. 내 집값을 올려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니까요. 네. 아니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불안한 수요자들은 또 마용성을 사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잠실 보니까 네. 한번 쓱 가봤는데 분위기 장난 아니거든요. 와 큰일 났다. 마용성이라도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매물 자체가 없고요. 네. 부르는 게 갑입니다. 마용성까지도 불길이 번졌다. 이야, 그럼 이게 어디까지 번질까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을까 하면은 다들 뭐 투어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냐 아니면 3월이니까 신학기 수요가 있는 거냐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러는 거냐 궁금해하잖아요 다들. 근데 사실 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신학기가 올해만 신학기고 작년에는 신학기가 없었냐. 그러게요. 내년에도 신학기가 없냐. 금리 인하? 아니 2월에 금리 인하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금리 인하가 2번이 됐었는데 갑자기 2월 금리 인하 대출 금리 크게 내리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대출 금리 안 내리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돼 있는 동안에도 계속 신고가는 나왔거든요. 그렇죠.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네. 정말 사고 싶어. 정말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 우린 뭘 해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든지 전세 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거래가 됐던 지역인데 이걸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느냐? 네. 지금 다들 의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투어제가 풀렸는데 풀린 거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 말고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신고가 계속 나오고 딴 데도 매물이 없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들 지금은 똘똘한 한 채잖아요. 네.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죠. 세금 예를 너무 들어서 많이 내니까. 3억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분하고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신 분 누가 세금을 적게 내느냐. 10억 한 채 가지신 분이 적게 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야 많이 가지면 안 돼. 한 채만 가져야 돼.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뭐 강동구에서 송파로 넘어오거나 이런 분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풀렸잖아요. 네.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입주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전문직이에요. 네. 내가 병원 그냥 문 닫고 네. 서울에 집 사려고 가서 입주해야 살 필요는 될까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와.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상황 보게 되면 좀 힘들다, 저성장, 불경기 이걸 이제 몸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알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가지 않나?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불안하죠. 네. 뭐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죠. 보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네. 골드값도 오르고 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서 안전한 곳이 참. 서울에서도 강남. 야. 답이 딱 나오죠. 그러면 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특히 지방은 이제 소멸 위기라고 하잖아요. 부산 음.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소멸 위기 부산 뭐 이런 특집 기사도 나왔는데 인구 많이 줄었죠. 부산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유출이 되니까 이게 우리 지방의 사회 문제인데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 합니까? 인서울. 거기 좋은 일자리가 대학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죠.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서울 수도권에 자녀한테 전세집을 구해주든 집을 사주든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줄 거면 거기 거 사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똘똘한 채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더 느끼는 게 아마 지방이 더 힘들어요. 지방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자금 유출 안 되겠다. 해운대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이 팔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답을 낸 거죠. 네. 예전에는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할 때 자기가 사는 지역 내가 땅이 하나 있으면 옆에 땅은 하나 더 삽니다. 땅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네. 좀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달라졌어요. 그냥 팔고 빨리 탈출하자. 어디로? 서울로. 최근에 강남.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어요. 제 세대들이 네.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속이나 또는 증여를 증여, 해주게 되는데 예. 자식들은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상속이나 증여해진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다 투자할까요? 서울 수도권에 투자할까요? 서울 수도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금이 다 강남으로 모든 몰리고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드는데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하고 딱 맞아 맞아 떨어진 떨어졌군요. 거죠. 예를 들면 라이터에 불을 킨다고 해서 산에 불이 날까요? 실제로 그것도- 불 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여러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그렇죠. 낙엽도 있어야 되고 네. 낙엽이 건조해야 되고 강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단순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나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회 문제, 불안 심리, 경제 상황 저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갑자기 급 막 엑셀을 밟고 막 나가는 와중에 네. 어디까지 갈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일단은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막 번지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뭐 목동도 사실 지금 되게 비싸잖아요. 목동도 솔직히 물건이 없습니다. 네, 이거 네. 어마무시한데 이게 결국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때처럼 전 정부 때처럼 네네. 서울 수도권 막 거의 뭐 과천, 음. 광명, 안양, 뭐 분당, 판교 이런 데까지 가서 더 넓어질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날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때하고 특징이 있어요.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자 2020년, 2021년은 상승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모두 다 막 달릴 때 마라톤 경기를 따지면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막 달릴 때예요. 그러면 이런 상승장의 특징이 뭐냐면 수도권으로 보자면 수도권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뭐 인천, 의정부, 경기도, 안성, 네, 뭐 평택 이런 지역들까지 다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번지면 지방까지 갑니다. 지방 뭐 경북, 경산, 뭐 계룡시 뭐 이런 지역들도 막 올라가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부분 생각해 보면 2020년에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이 지방 중소도시들도 막 지정이 됐어요. 중소도시들까지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양극화 때 수도권만 보더라도 뭐 서울만 보더라도 노도강 지역들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하지만 작년보다는 살짝 좋아졌는데 많이 온도 오진 차이를 않았어요. 보자면 뭐 강남은 뭐 한여름, 마용성도 이제 막 위통 벗고 반팔 음, 입어야 될 상황인데 노도강은 아직까지는 약간 추워요. 좀 그냥 패딩 약간 얇은 패딩 정도는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얼마나 번지느냐라고 본다면 네. 서울 가까운 지역 최근에 이제 과천 서울 바로 가깝고 살기 굉장히 좋잖아요. 네, 판교, 분당, 말해 뭐예요? 용인 수지, 네. 광교, 동탄 이런 지역들만 움직입니다. 삼성 거래량이 있는 좀 늘어나요. 곳들, 삼성이 네이버 있는 있고 곳들. 주거 인프라가 좋고 신도시 학교 가까이 교통 좋고 살기 좋은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이 움직이고요. 동탄이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특징? 뭐냐면 2020년, 2021년에는요. 동탄 신도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네. 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물론 중심 지역은 좀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 역 주변에 시범 단지에 좋은 단지들 있잖아요. 네. 좋은 단지만 거래가 늘어납니다. 아. 지역에서도 양극화. 야, 이제 진짜 핀셋으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역 주변만 올라갈까요?라고 하니까 서울이 집값이 오르니까 한번 임장 갔던 분들 그래도 서울 집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올라갔던 분들이 놀라잖아요. 화들짝. 너무 비싸. 이게 뭐야? 매물도 없고 계좌를 뭐 그냥 구하기도 힘들다고. 집 상태 좋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네. 내려와서 드는 생각이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빨리 괜찮은 거 하나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좀 괜찮은 분들, 소득 수준이 되는 분들이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만 삽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모두가 다 올라가는 시대였다. 지금은 콕 찍어서 좋은 올라갈 것만. 아파트만 올라간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놀라신 게 어제 저희가 지금 녹화를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9일인데 어제 네. 광교에 네. 그거 보셨죠? 광교 중앙역 퍼스트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했더니 거의 한 35만 물렸다고. 35만. 네, 여기 사실 현금 7억 필요한데 네. 35만이 다 7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로또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네. 로또가 되니까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당첨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네. 처가댁에 어떻게든 내가 빌려서라도 할 거야라는 시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런 현상들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로또 아니면 확실한 지역 이 두 개만 돈이 몰려요. 그래서 로또는 앞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데 네. 쉽지 않은 게 이제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에 이제 줍줍 무순위 같은 경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미계약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집 있거나 집 없는 사람들도 다 청약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제 없는 5월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만 청약할 수도 있고요. 지역 범위도 지자체장들이 정할 수 있게. 우리 지역은 인기가 없으니까 전국으로 할래. 아니야, 우리 지역은 해당 지역만 할래라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막차 타야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 35만 명 몰릴만 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로또니까. 근데 그리고 위치도 괜찮아요. 위치도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뉴스 나오잖아요. 35만 대 1.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 난리가 났네. 집값이 이게 서울이 난리라더만 광교까지 난리가 난 거야. 라고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다른 또 이게 하나의 본의 아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광교도 됩니다. 봐야 하나 이러고 지금 사람들 막 가는 거예요. 광교도 지금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식,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풀어주자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거 하겠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방향성은 맞다. 제가 앞서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주택자들 네. 많이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고 한 채를 가지면 이득을 본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억 세 채 가진 사람하고 10억 한 채 가진 사람이면 10억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세금 맞죠. 더 내야 되는 게 예. 맞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주택 수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으로 규제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주택자 규제는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방향성은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역시 해결은 어렵겠죠. 그렇죠.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 빼서 중과세를 빼준다라고 하는데 지방 미분양 집을 사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같으면 그래서 지방 미분양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저는 안 들죠. 안 들죠. 저도 안 네. 들죠. 아니 뭐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중과수 빼준다고 그래서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이 많고 지금 지방 사람들도 탈출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왜?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예전에는 지방도 같이 막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았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안 속아. 그래서 결국에 똘똘한 항체로 그냥 계속 몰리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문제도 있죠. 네. 정책의 신뢰.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믿겠어. 네.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몇 번 속았잖아요. 취득세도 뭐 풀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 문턱에 막혀서 안 풀렸단 말이에요.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나가 실제로 니들이 푸는 거 보고 내가 결정을 할게. 라고 하는 거고 저는 더 나가서 그냥 단순히 뭐 주택수 빼주고 중과세 빼주는 정도. 중과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체벌이 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요. 선생님이 야 너 잘못했으니까 10대 때려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3대만 때릴게. 그걸 감사해야 될까 안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과세도 그거잖아요. 너 네. 세금 두들겨 패는데 여러 채 가지면은 내가 몇 대 더 때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한 대만 때릴게. 그래요? 한 대 때리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지방에 사야겠어요. 라는 기분이 생각. 태도가 되는 이 상황. 아닙니다. 그러면 뭘 사느냐? 실소유자들이나 투자 수요나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데 아니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당연하죠. 그러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 집이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 뭔가 메리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1년 내에 지방 미분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안 받을게. 취득세 안 받을게. 네. 재산세 감면해 줄게. DSR 적용 안 할게. DSR 저리 대출 있다죠. 해줄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해볼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라는 마음은 들잖아요. 적어도 이런 마음은 들어야 살까 안 살까를 고민하는데 중과세 빼준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끝.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으나 저는 여전히 약하다.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가지고 그 다주택자들이 적어도 이제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차 그럼요.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뭐 땅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고 세금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남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와야 그럼요. 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정부도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내 코가 석자거든요. 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을 여러 개 산다. 물론 자본이득, 투자 수익을 바랄 수도 있으나 요즘 지방에 아파트 사서 뭐 자본이득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 수익을 얻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세금까지 두들겨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뭔가의 여러 가지 메시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메리트가 거고요. 있어요. 프레임 자체가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뭐 투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게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다주택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고요. 네. 2주택을 빼버리고 3주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황제도 아니고 10채를 사놓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 집. 옮겨가면서 자는. 옮겨가면서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없죠.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집 하나 빼고 나머지 집은 뭐 전세든 월세를 주잖아요. 네. 민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해주는데 네. 그분들을 투기라고 해서 두들겨 패버리니 네. 좋아. 9채 팔아버리고 나는 강남에 한 채를 살래라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느냐? 음. 다주택자 규제에서 집값 안정 못했잖아요. 집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음. 가격으로 규제하는 게 맞고 30억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큰 틀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이제 모든 돈이 전국에 있는 돈이 서울로 막 빨려들어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걸 차단해야 된다. 차단하는 길은 물길을 반대로 지방으로 틀어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 미분양 한번 사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게 최근에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지방 악성 건설사들 미분양들.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PF 문제 안 되고 건설 회사들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물길이 지방 미분양으로 흘러가게 해서 미분양이 소진이 되면 PF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설 경기도 회복이 되고 지방 경제도 좋아지고 일단 사람들이 거기로 서울 몰리면. 집값도 안정이 되고 저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진짜요? 봅니다. 서울도 좀 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는 거는 좀 막을 수는 있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돈이 다 들어오니까 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좀 옛날 얘기인데 조선시대 네. 한양 거기까지 가요? 예. 조선시대 한양이 한양만 잘 살았거든요. 한양은 집값이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지금 서울보다 더 비쌌어요. 얼마나요? 단순히 화폐 가치가 틀리지만 과거 문헌들을 이렇게 보고 뭐 이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한양 집들이 그리고 궁궐 저택들은 뭐 100억, 200억 정도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와. 그때 뭐 녹봉이라고 하죠. 녹봉을 몇십 년치를 모아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과거 급제하면 요즘 우리 공무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크잖아요. 네. 과거 급제하면 뭐 행정고시 합격 정도 느낌인데 과거 급제하신 분들이 서울에 새빵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서울의 주택난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심각했어요.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아파트라도 있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증축이라도 하지. 그때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한양도 작았잖아요. 4대문 네. 안에. 그러다 보니까 더 엄청난 비쌌겠네. 일들이 생기고 원인은 똑같아요. 일자리. 일자리가 다 한양에 있으니까 지방의 양반집 자재들이 다 한양으로 들어오는 거죠. 와. 지방의 노비들이나 평민들은 그냥 대충 지방에서 그냥 배고프게 사는 거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대구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대구 부산에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사시는 거고요. 대구에 수성구 있거든요. 네. 강남 같은 거. 수성구, 부산 해운대. 이런 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돈 좀 있는 분들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양반집 자제들이 부모님 돈 받아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집값 어떻게 해결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해결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결이 못했고요. 네. 조선의 말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양 음. 집중화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조선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데. 서울 집중 현상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 모두가 잘 살아야죠. 혹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면 좀 영향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세종 가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뭐 국회도 저는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메시지를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방을 살려야만 서울도 산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다 같이 가라. 저는 뭐 가도 차가 좀 덜 막히지 않을까요? 여의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갈 때마다 여기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복잡한 문제는 있겠으나 지방이 좀 살아나야 된다는 데는 저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서울이 사람 사는 동네 아니잖아요. 집값 전세 가격 보면 이게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직장 뭐 CBS 취직했다. 네. 서울에 전세집 구하길 수 있을까요? 진짜 부모님 눈물 돈 나네요. 받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그리고 저는요, 저도 이제 지방 촌놈 출신인데 명절 때 이제 차 타고 올라오잖아요. 고속도로 무지하게 막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마다 나 같은 촌놈이 그냥 지방에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서울 올라와서 이게 뭐냐. 이 많은 사람들 트래픽 잼이 생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 서울 집값이 안 오르고 되겠느냐.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네.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세워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 아닐까요? 와, 그거 해주는 정치인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보니까 불렀어요? 과연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셋집도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 지금 소장님도 그러시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전셋집 구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질 거다. 힘들어져요. 지금이 꽃길입니다. 전세는. 꽃길이요? 네. 지금이 지금이 꽃길이라고요? 봄입니다. 지금도 없는데요? 네.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